가지가 좀 사실관계가 안 맞는 듯해서 확인을 하고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 주민 의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송사면 전 남부검사장이 라임 관련된 회사 사건을 수임을 했다.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장관께서도 마찬가지로 송사면 전 검사장이 라임 사건을 수임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문제가 있다. 요거 내용 확인하고 답변하신 건가요? 바로 라임 사건이라고 할런지 아니면 관련 사건이라고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무슨 라임의 관련된 사건 맞아요? 투자를 받은 어떤 회사 관련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답변을 아주 잘못하셨는데요. 지금 송사면 전 검사장이 선임한 거는 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연루된 스킨앤스킨 회장의 변론을 맡은 겁니다. 즉 송사면 회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정관 사건을 맡은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옵티머스와 관련된 사건을 맡은 겁니다. 남부에서는 라임을 수사하죠. 그렇죠. 남부는 라임이고요. 네. 확인을 좀 하고 답변을 좀 주셨으면 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네. 신동근 의원이 주장을 하셨는데, 말씀을 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22일자 JTBC 보도와 관련돼서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장관께서는 감찰과 언론 보도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거의 비슷하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실제 검찰이 남부지검에서 압수수색 나간 게 4월 21일이죠. 네. 그러면은 김동연 회장이 경찰에 체포된 게 언제입니까? 4월 23일이죠. 네. 그럼 남부지검에 이송된 건 언제입니까? 남부지검에 이송된 건 언제예요? 그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말에 이송됐습니다. 그러면 김동연 씨 진술과 그 입장문에 보면 자기가 남부지검으로서 이송됐을 때 검사 접대 진술을 수사팀에 했다. 이렇게 입장문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김봉현이 체포되기도 전에 그리고 남부지검 수사팀이 진술로 나오지 않은 검사 접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룸사롱을 압수수색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게 아니고 김정훈의 뇌물 관련 사건 때문에 4월 21일 압수수색 나간 거니까 이미 그때는 그러면 종업원의 진술에 의하면 검사도 있었다. 김정은 혼자가 아니고 라고 했기 때문에 비위 발생 보고가 당연히 됐으리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JTBC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JTBC 23일 날 김정은 행정관이 4월 16일 체포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검사 접대 관련 진술을 수사팀이 미리 확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아세요? 압수수색 영장이 언제 발부된지 아세요? 영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집행은 4월 21일 4월 됐죠. 14일 발부됐습니다. 그러니까 4월 21일 돼서 압수수색 현장에 갔더니 종업원들이 김정훈의 뇌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할 때 종업원 진술도 있었는데 종업원은 그 당시에 검사들도 있었다라고 했다라는 것이 보도가 제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4월 16일 날 체포된 김정훈이 4월 16일 날 체포됐는데 또 뿐만 아니라 4월 14일을 발부가 됐어요. 의원님 그것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할 때는 통상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잖아요. 네, 의원님 그것뿐만 아니라 김봉현의 김봉현의 네. 스타 모빌리티인가요? 거기에 관련자도 이미 김봉현 이전에 그런 공무원과 검사에 대한 향응 제공에 대해서 진술이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었죠. 그러니까 김봉현 진술뿐만 아니라 제3자의 또 다른 진술도 있었고요. 또 술집 종업원 진술도 있었고 이렇게 확인돼 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 네. 저는 지금 오늘 답변 중에 장관님의 답변 중에 가장 놀랄만한 답변은 뭐냐 하면 수사 중 감찰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감찰이 수사를 촉진하는 것이니 문제 없다라는 수사 중 감찰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 법 규정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는 답변을 듣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의원님도 검사 생활을 하셨고 또 지휘하는 입장에도 있으셨는데 이미 네, 이영렬 부장 사건이나 진경준 사건에서 감찰과 수사가 병행됐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병행이 됐다는 것과 좀 다른 문제죠. 제가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네. 감찰을 통해서 부당하게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네. 묻힐 뻔한 것을 법무부에도 보고되지 않은 검사 비위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라라는 지시를 한 겁니다. 장관님. 의혹에 불과하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걸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국민적 의혹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이목이라고 하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저 혼자의 의혹이 아니라 네. 국민적 의혹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는. 자, 이거 넘겨주세요. 장관님. 네. 집회 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나라는 독재 국가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부의 반헌법적 경찰 차별에 가로막혔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이건 지금 동의하십니까? 신종 코로나라는 이런 재난과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말에 방역 당국의 불가피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저거만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뭐 동의를 강요하는 것이 국감은 아니겠죠. 네. 아니 뭐 답변을 부탁드린 거지 동의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5년에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우리 헌법상의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이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상황하고는 다른 때이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진행 중이었던 그 진정권에 대해서 감찰부가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직접 하라는 취지의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감찰부는 이미 징계 시효가 소멸된 사건을 감찰부에서 조사하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요. 결국은 그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대검 인권부에서 이 부분은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당을 감찰부에서 하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자, 다음. 검찰총장의 직무권한을 받다라는 수사지휘권은 2번 있었습니다. 7월 2일 그 채널A 기자의 단순 과잉 취재로 인한 강형 미수 사건을 검언 유착으로 예단해서 직무권한을 박탈을 했었고 10월 18일 김봉현 전 수사모빌리티 회장이 검사들 비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옥술천지를 문제하자 다시 검사총장의 기획을 배제했습니다.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이미 드렸어요. 네. 이미 드렸어요. 네. 아니 이미 드렸다니까. 예. 아닙니다. 그럼 마무리해 주세요. 아니 이미 드렸다니까 일본은. 예. 네. 지금 이 검찰총장 판결 규정이 늘 해석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법조계에서는 모두가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위해서 법무부장 장관의 중립성을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그 원칙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휘권을 행사하더라도 검찰청법에 있는 다른 규정에 다른 규정에 대해 있는 어떤 검찰총장의 권한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에 취소해서 법이 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찰총법 12조에 있는 검찰총장의 실무가 직무수의 보장보다는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 모든 사람들과 대부분의 법학자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0월 19일 장관께서 수사지휘권을 발표했는데 김봉현이 10월 8일날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 전달했다는 지원하기 11일 만에 달성한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여권 이사 관련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하는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게 틀렸네요. 500만 원이라고 적으셨는데 5천만 원이라고. 네, 잘못이 있네요. 다음 박준철 검사장으로 회의를 하면서 야당 정치인 비리에 대한 요구를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 실제로 옥진 선대 책임이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장관님, 수사 지휘권은 조사를 확실히 있는데 모든 법은 그 장관이 행사하는 모든 그 권한은 법률적 법에서 행사가 되니까. 네, 적법하게 네. 행사했습니다. 예, 법무장관님, 지금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유상범 의원님이 마이크가 꺼진 뒤에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네. 예, 굳이 답변을 하시겠다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독자적이거나 소수설 같은 의견 질문을 주셔서 제가 앞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